한 명의 백만장자, 고급스럽고 거리를 두는 생활 방식으로 유명한 그는 거리에서 사는 여성과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맺게 된다. 모두가 웃었지만 결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더 알고 싶고 사랑에서 10년간의 불운을 피하고 싶다면 서울의 분주한 도심에서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곳에 강민수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공과 부의 대명사였죠. 40세의 강민수는 기술부터 부동산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사업 제국을 세워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기 있는 남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강민수는 강남의 고급 주거지역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많은 사람들의 연봉보다 더 비싼 맞춤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의 일과는 변함없었죠. 모퉁이에 있는 고급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금융 중심계에 있는 사무실까지 짧은 산책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도시는 체스판이었고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 아침 그의 완벽하게 짜여진 성공의 교향곡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민수가 세종대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시선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한 갈색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의 주인은 30세를 넘지 않아 보이는 젊은 여성으로 보도에 앉아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불운한 사람들의 애원에 무관심했던 강민수는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은 소리를 지르거나 과장된 몸짓으로 돈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그녀의 조용한 품위는 그녀가 처한 명백한 노숙자 상황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는 그 여성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법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낡고 더러웠지만 더 나은 시절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체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흔들어 몽상에서 빠져나온 강민수는 계속 걸어갔지만 그 여성의 이미지는 하루 종일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계약에 서명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면서도 그는 그 갈색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거의 무의식적으로 강민수는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공허한 눈빛으로 이번에는 완전히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며 그는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고 자신의 목소리의 부드러움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한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그가 소개했고 이상하게도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요? 여성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잔인한 농담인지 진심 어린 제안인지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박소연입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대로 중 하나에서 부유하고 남부럽지 않은 강민수와 존엄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은 박소연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카페로 걸어가는 동안 강민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던지는 놀란 눈빛과 불쾌한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판단받는 느낌을 받았고 그의 일부는 그 감정에 반발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소연의 이야기를 알기나 하나요? 그들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그의 외면 너머를 알기나 하나요? 카페에서 지배인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소연을 보자 그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반응에 짜증이 난 강민수는 거절할 수 없는 어조로 가장 좋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불편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깔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마침내 소연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대답으로 충분한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 동안 더 이상의 개인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날씨, 도시, 그들이 처한 이상한 상황 속에서 구명줄처럼 느껴지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강민수는 소연이 명백한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식사 예절을 유지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곳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거리에서 살고 있는 삶과는 매우 다른 이전의 삶에 대해 말해주는 이야기였죠. 식사를 마치고 강민수가 계산을 하자 그들은 카페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이 말했고 그녀의 얼굴을 밝히는 작은 미소에 강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그가 대답했고 자신이 진심으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소연이 대로의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강민수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어떤 사업적 성과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알 수 없고 위험한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고독 속에서 강민수는 자신이 소연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그토록 위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 강민수가 차갑고 계산된 결정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구축해온 그가 그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불빛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며 강민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소연을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정확히 왜 그러는지 그녀를 찾았을 때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강민수는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청년 시절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기대감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강민수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우연한 만남이 그의 세심하게 구축된 세계의 기반을 흔들고 그를 상상도 못했던 길로 인도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구원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이후 며칠은 강민수와 소연 사이의 기묘한 춤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강력한 사업가는 소연을 처음 만났던 장소를 지나가기 위해 자신의 경로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들의 길이 계속해서 교차되기로 결정한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그들의 상호작용이 짧고 다소 어색했습니다. 강민수는 소연에게 커피를 제안했고 소연은 감사와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점차 이러한 순간적인 만남들이 늘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은 완전한 아침 식사로 발전했고 어색한 침묵은 조심스러운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던 소연이 자신의 이야기의 작은 조각들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는 자신도 놀랄 만큼의 집중력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한때 유망한 미술 학도였으며 서울의 가장 유명한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겠다는 꿈을 가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 잔인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그녀의 길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가끔은 내가 그리지 못한 그림들에 대해 생각해요. 어느 날 아침 소연이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피잔에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 머릿속에 전체 미술관이 있는데 그림을 걸 벽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강민수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울림을 주었습니다. 항상 숫자와 인수합병으로 성공을 측정해왔던 그는 잃어버린 꿈과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민수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측면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자신의간한했던 어린 시절,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노력, 그리고 종종 성공에 따라오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어느 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고층 빌딩들을 가리키며 말이죠.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얻었지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배고프죠. 소연이 그의 말을 마무리했고 그녀의 통찰력에 강민수는 놀랐습니다. 이런 겉보기에는 사소한 대화들이 그들의 명백한 사회적 차이를 넘어서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갔습니다. 강민수는 소연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도시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벗겨진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에 아름다움, 노점상들의 존엄성,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 사이의 조용한 연대감 등을 말이죠. 소연 역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죠. 강민수의 지속적인 존재, 그가 그녀를 자선 프로젝트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모습은 그녀의 내면에 이미 꺼졌다고 생각했던 불꽃을 다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는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수의 직원들은 그의 일과의 변화, 길어진 아침 식사 시간, 사무실에 늦게 도착하는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그 다음에는 더 공개적인 대화로 번져갔습니다. 강민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이준호가 마침내 이 문제를 직접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예고 없이 강민수의 사무실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야, 넌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가 서두를 생략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걱정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준호야?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 준호가 책상 앞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그 노숙자.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 민수야. 그리고 좋은 얘기들이 아니야. 강민수는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야, 준호야. 너조차도 말이야. 준호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잖아, 민수야. 우리가 이 모든 걸 함께 만들어 왔어. 그가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가리키며 그 제스처로 그들이 함께 만든 모든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난 그저 너와 회사를 걱정하는 거야. 내 걱정 고마워. 강민수가 대답했고 그의 어조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난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일어서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저 조심해, 민수야.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진 건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서는 실수 하나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어. 이 말은 준호가 떠난 후에도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강민수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정말로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는 단지 로맨틱한 환상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소연과의 평소 만남을 향해 걸어가면서 강민수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한 부분은 이 예상치 못한 관계, 그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게 만드는 이 관계를 계속 탐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한 부분, 그를 성공으로 이끈 실용적이고 계산적인 부분은 감정적으로 관여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평소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연이 공원 벤치에 앉아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잠시 동안 강민수는 노숙자가 아닌 그녀가 될 수 있었던, 아직도 될 수 있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얼굴 전체를 밝혔고 강민수의 모든 의심을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강민수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민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길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길을 가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미소를 반영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뭘 그리고 계세요? 그가 스케치북을 보려고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위로 해가 지는 동안 겉보기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영혼이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곧 그들의 점점 깊어지는 유대감의 힘을 시험할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주가 지나면서 강민수와 소연의 관계는 둘 다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꽃피어갔습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기대되는 일상이 되었고 그들의 서로 다른 삶 속에서 진정성의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민수는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의 공원 만남 대신 그는 소연을 강남의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소연의 처음 반응은 의심과 불안이었습니다.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 씨.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세계와 제 세계는 너무 다르잖아요. 강민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워진 제스처였습니다. 제발요, 소연 씨. 당신이 당신의 삶의 일부를 제게 보여주셨듯이 저도 제 삶의 일부를 당신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침내 소연은 동의했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에 들어서자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도시의 파노라마 뷰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소연이 창문으로 다가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스치는 다양한 감정들에 매료되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풍경을 진정으로 감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강민수는 소연과 함께 있는 이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웃음과 공감의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강민수는 소연이 점점 더 생각에 잠기고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깼습니다. 민수 씨,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녀가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신했어요. 이 폭로는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강민수는 말을 잃었고 그의 마음은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몇 주 전에 알게 됐죠. 이것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강민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그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잠시 동안 소연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거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눈은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을 전혀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가 완전히 처리하기도 전에 그의 입에서 나왔지만 말하자마자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소연은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당신에게 이 책임을 떠안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걸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감쌌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연 씨, 당신과 함께한 이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시간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감정의 강도로 그들의 몸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떨어졌을 때 강민수는 소연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요. 그가 말했고 스스로도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제가 당신과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소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확실한가요? 당신의 삶, 당신의 평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남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날 밤은 둘 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강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며칠 동안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커플의 행복은 곧 외부 세계의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탐내는 백만장자인 강민수가 노숙자 여성과 연인 관계이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은 불같이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과 가십 프로그램들은 다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벌과 노숙자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 세기의 사기라고 암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건물을 나설 때마다 기자들과 사진사들의 포위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불승인의 시선과 속삭임이 복도를 따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 그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개입을 결심한 것은 준호였습니다. 비밀회의에서 그는 친구와 대면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너무 멀리 갔어.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넌 네가 무엇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알기나 해. 강민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알아, 준호야. 하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은 일? 우리가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것을 망치는 걔, 네가 거의 모르는 여자 때문에? 민수야, 제발 정신 차려. 그녀가 널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 준호의 말은 강민수에게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그가 맞다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게 엄청난 실수라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강민수는 소연이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기 이름 책이 그녀의 가슴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잠시 그의 의심을 떨쳐냈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수는 그들이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그들이 내릴 결정들이 그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미래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소연에 대한 그의 사랑이 다가오는 도전들을 극복하기에 충분할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강민수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었고 곧 그는 자신과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몇 달은 강민수와 소연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커플은 아이를 기다리는 데 따르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소연과 미래의 아이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강민수는 점점 더 보호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건물의 보안을 강화했고 거의 함께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언론과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소연은 자신만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했지만 그의 사치와 특권의 세계에서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설 때마다 받는 판단의 시선들은 그녀를 낯선 땅의 침입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민수가 사무실에서 또 다른 회사 주가 하락과 관련된 위기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 소연은 혼자서 동네를 산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황금 세장에서 벗어나 실제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남 거리를 걸으면서 그녀의 발은 무의식적으로 세종대로에 있던 그녀의 옛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거리에서 힘든 밤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 중 일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원망의 눈빛이 그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방문하러 왔는지 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소연이 한때 음식과 대화를 나누곤 했던 나이든 여성인 미경이었습니다. 소연은 불확실하게 다가갔습니다. 미경 언니, 저 설명할 필요 없어, 아가야. 미경이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네가 탈출구를 찾았다니 기쁘다. 그 말은 친절했지만 소연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한 일이었나요? 강민수를 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이용한 건가요? 한편 사무실에서 강민수는 자신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 준호는 강민수를 전율케 하는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넌 그녀와 거리를 둬야 해.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준호가 음모를 꾸미는 듯한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를 떠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쩌면 당분간 모든 걸 비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회사를 위해서 말이야. 강민수는 친구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불신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 미래의 아이의 어머니를 부정하라고 하는 거야? 준호는 방어적인 제스처로 손을 들었습니다. 난 그저 모두를 위해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민수야. 한번 생각해봐. 회사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그들을 돌볼 수 있겠어? 준호의 말은 비록 혐오스러웠지만 강민수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가 맞다면 어떡하지?
소연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가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 그날 밤 강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소연이 테라스에 앉아 도시의 지평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자세, 약간 구부러진 어깨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연 씨,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요? 그녀가 호화로운 아파트와 도시 전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요. 제가 정말 여기에 속하나요? 당신은 정말 저를 여기 있게 하고 싶으신가요? 강민수는 마치 발 밑에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 씨, 물론 당신이 여기 있기를 원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민수 씨. 그녀가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당신의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 건물을 나설 때마다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강민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봐요, 소연 씨.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오직 당신과 우리 아이만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준호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는다면 소연과 아이에게 그들이 누려야 할 삶을 줄 수 있을까요? 소연은 그의 눈에서 의심을 보았고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가 말하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강민수는 테라스에 남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연에 대한 사랑과 가족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 세계의 압박과 준호가 심어놓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울의 밤이 내리는 동안 강민수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내릴 결정들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몇 가지 더 놀라움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것이었고 곧 그는 자신과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강민수와 소연에게 다음 몇 주는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외부의 압력과 자신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커져 그들을 갈라놓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운명의 반전이 결국 그들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새벽 소연은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스트레스 끝에 마침내 잠들 수 있었던 강민수를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약간의 출혈을 발견했을 때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민수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 씨, 일어나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강민수는 소연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에 잠에서 번쩍 깼습니다. 몇 분 안에 그들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고 강민수는 전속력으로 운전하는 동안 소연은 배를 감싸 안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소연은 조산 진통 중이었습니다. 과정을 멈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예정일보다 거의 2달 일찍 태어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어진 몇 시간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침착함과 통제력의 대명사인 강민수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병실을 들락날락하는 동안 그는 소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그는 소연과 자신을 위해 반복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강해요. 엄마처럼요. 소연은 지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말을 구명줄처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주 동안의 모든 의심과 긴장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아이를 안전하게 세상에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긴장된 침묵을 깼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싸우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아이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데려갔고 강민수와 소연은 불안한 기대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요. 소연이 지친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혼자 두지 마세요. 강민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간호사들을 따라갔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해 보이며 튜브와 기계들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민수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의 회사, 평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 작은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어진 며칠은 부부에게 인내의 시험대였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쉬어야 할 필요성과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 절박한 욕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강민수는 사실상 병원에서 살았고 소연의 병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긴 밤들의 간병 동안 강민수는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피상적인 것들에 대해 걱정하느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연약함은 그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인큐베이터를 통해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있던 강민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친구가 전화를 받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줘. 뭐라고? 민수야, 확실해. 뭐라고 말할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진실이야. 강민수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다음 날, 며칠 동안 병원에 있느라 생긴 짙은 다크서클과 구겨진 옷을 입은 채로 강민수는 기자들의 무리 앞에 섰습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의 옆에는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하지만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수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 사생활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잡고 계속했습니다. 이분은 박소연 씨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성이자 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네, 우리는 흔치 않은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네, 제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누구인지 또는 그녀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가운데 강민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연이 어떻게 그의 인생관을 바꾸었는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조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제가 어떤 사업에서보다도 힘과 용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의 놀라움 속에, 특히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준호의 놀라움 속에 강민수는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회사에서의 책임에서 무기한 휴가를 갖겠습니다. 제 우선순위는 이제 제 가족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다양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와 소연은 손을 맞잡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와 병원으로, 그들의 아들에게로 돌아가는 동안 강민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민수가 알지 못했던 것은 완전히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내기로 한 그의 결정이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백만장자와 노숙자 여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조산아를 위한 싸움은 곧 국가를 사로잡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한편 그림자 속에서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강민수도 모르는 사이에 준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은 강민수와 소연 사이의 유대를 전에 없이 시험에 들게 할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몇 달은
강민수와 소연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민준이라고 이름 지은 아이는 매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싸웠고 작은 개선 하나하나가 큰 승리로 축하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강민수의 솔직함은 그의 회사를 침몰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중의 공감과 지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백만장자와 노숙자, 여성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조사나를 위한 싸움은 미디어 현상이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잡지, 소셜미디어는 다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에 압도된 소연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숙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노숙자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그녀의 웅변과 연민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 강민수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의 인큐베이터 옆에서 함께 지키고 있을 때 소연이 강민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었던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기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가치 있었을 거예요. 강민수는 새롭게 생긴 자부심과 사랑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워요. 알고 계셨나요? 민준이는 당신을 어머니로 두게 되어 행운이에요. 한편 강민수의 회사에서 준호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언론 보도가 주가를 안정시키고 심지어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함께 만들어온 제국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강민수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준호는 그의 주의를 끄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재단에 대한 계획의 초안이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주거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재단이었습니다. 분명히 소연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 계획은 회사가 상당한 이익을 이 대의에 기부할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존경심과 원망의 감정이 뒤섞인 채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강민수와 회사의 방향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 준호는 사건의 흐름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변화의 방향을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최전선에 서 있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 새로운 자선 이니셔티브의 공적인 얼굴로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놀라게 하며 계속해서 힘과 체중을 늘려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지난 후 의사들은 민준이 집에 갈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민수와 소연이 처음으로 민준을 집으로 데려온 날은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때 소연이 황금세장으로 여겼던 아파트는 이제 그들의 작은 가족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평화롭게 요람에서 자는 동안 강민수와 소연은 테라스에 앉아 그들 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강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그 거리에서 당신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소연은 미소 지으며 강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식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확실히 그렇죠. 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덧붙였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있었던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소연이 그를 궁금해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세요? 재단이요, 강민수가 대답했고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노숙자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소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 씨, 저는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소연 씨,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은 그 현실을 살아왔고 이제 그것을 바꿀 기회가 있어요. 게다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고무시키는지. 당신은 이 재단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감동의 눈물이 소연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강민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들 둘 다 알지 못했던 것은 최선의 의도로 내린 이 결정이 그들의 관계와 결의를 전에 없이 시험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수와 소연이 서로를 껴안고 그들의 미래와 아들의 미래를 축하하는 동안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만의 계획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이 회사의 이 새로운 방향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어쩌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여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이 사랑, 야망,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의 다음 장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드라마처럼 가장 극적인 반전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몇 달은 강민수와 소연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름 붙여진 재단은 빠르게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소연은 초기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일에 몰두했으며 그녀의 열정은 그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일을 놀라게 했습니다. 강민수는 회사, 재단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소연이 새로운 역할에서 꽃피는 모습과 민준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의 마음을 전에 없던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겉으로는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열정적인 것처럼 보였고 회사와 재단 사이에 연락 담당이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강민수에게 감명을 주었고 강민수는 이를 친구의 충성심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이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네, 준호야. 특히 생산적인 회의 후 어느 날 오후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민수야. 우리는 팀이잖아. 그렇지? 게다가 소연 씨는 정말 영감을 주는 사람이야. 준호의 어조에서 무언가가 강민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 감정을 빠르게 떨쳐냈습니다. 결국 준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거의 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소연은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 명성을 얻으면서 그녀는 점점 더 공공의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자선 행사, 정치인들과 유명인들과의 만남, 이는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특히 힘든 행사 후 어느 날 밤 소연은 아파트의 소파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민준을 돌보고 있던 강민수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그가 부드럽게 소연의 어깨를 마사지하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정말 이 세계에 속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민수 씨.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의 돈과 영향력, 그들이 제가 정말 누구인지 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강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씨, 당신은 당신이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의 과거, 당신의 경험들, 그것들이 당신을 이 일에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지만 강민수는 그녀를 더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랑? 뭔가 더 있죠, 그렇죠?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준호 씨예요. 강민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때때로 그가 저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재단의 모든 면에 관여하려고 고집하는 모습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강민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친구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소연의 불안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이야기해볼게요. 그가 약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가 경계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지만 그녀의 일부는 여기에 더 큰 무언가가 걸려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강민수조차도 볼 수 없는 무언가 말입니다. 이후 며칠은 기저에 깔린 긴장감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강민수는 약속대로 준호와 소연의 우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소연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암시에 놀라고 상처받은 듯 했습니다. 민수야, 넌 내가 재단과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 준호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소연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즉시 사과하겠어. 강민수는 친구의 명백한 진심에 감동받아 안도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하지만 이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준호가 행동을 더 조심스럽게, 소연에 대한 접근을 더 교묘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새로운 시작 재단은 계속 성장하고 인정받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을 미디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극복 이야기는 수천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명성과 함께 그녀의 과거에 대한 조사와 질문도 뒤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요한 TV 인터뷰를 준비하던 소연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연아, 나야 김철수. 전화 너머로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김철수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뒤로 하려 했던 과거의 일부였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한다는 거야. 네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봤어. 나도 그중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와는 할 얘기가 없어, 철수야. 소연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다시 전화하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김철수가 그녀의 과거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재단과 강민수 그리고 민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날 밤 인터뷰 후 소연은 내면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게 해냈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민수는 그녀의 불안을 느끼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랑?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온 밤 내내 멀리 있는 것 같았어. 소연은 모든 것을 강민수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김철수에 대해, 그녀가 아직 밝히지 않은 과거의 부분들에 대해. 하지만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거짓말을 했고 그렇게 하는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저 피곤해요. 강민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그녀의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쉬어요, 사랑. 내일은 또 다른 날이에요. 소연이 깨어있는 채로 누워있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도시 반대편에서 준호도 깨어있다는 것을, 그가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전화 통화 후 소연의 행동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의 본능은 그곳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는 조사를 시작했고 자신의 연락망과 자원을 이용해 소연의 과거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소연은 더 내성적이 되었고 강민수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욕구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강민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민준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강민수와 소연은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어린 민준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던 소연은 거실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멋진 파티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준호였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은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들을 안고 있는 강민수가 있었고 그는 곧 펼쳐질 드라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앞으로 몇 분 동안 내릴 결정들이 그녀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녀는 부엌에서 나와 그녀의 운명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소연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대면이 그녀와 강민수의 관계의 기반을 흔들고 그들이 함께 쌓아온 사랑을 시험할 일련의 폭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먼저 김철수와 마주쳤고 그 다음 준호와 마지막으로 혼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강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소연 씨, 누가 왔는지 봐요. 준호가 만족감을 숨기지 못하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오랜 친구래요. 우연이죠. 그렇지 않나요? 소연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방이 그녀 주변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돈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강민수의 팔에 안겨 순진하게 웃고 있는 민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를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바로 그 이미지, 행복하고 순수한 그녀의 아들의 모습이 소연에게 필요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고 몰랐던 침착함으로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수 씨,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적으로요. 강민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준을 그의 누나에게 건네주고 소연을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들 뒤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혼자가 되자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지 않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제가 누구인지의 일부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굽히지 않는 결심으로 소연은 강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만나기 전에 어두운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고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렸던 절망적인 결정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에 대해 그가 그 힘든 시기에 동반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꾼다면 이해할게요. 소연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마침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강민수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연 씨, 그가 말했고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일부죠.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매일 내리는 결정들, 우리 아들에게 주는 사랑, 재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열정이에요. 소연은 안도와 사랑으로 압도되어 흐느꼈습니다. 강민수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고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긴장감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계획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한편으로 불편해 보였고 마치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와 소연이 마침내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하나의 당열된 전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 얼굴의 결의에 찬 표정에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 강민수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 궁지에 몰린 준호는 자신의 가면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강민수와 소연의 통합된 시선 아래 그의 가면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원망, 질투, 어떻게 소연의 과거를 조사하고 김철수와 접촉했는지를 말입니다. 미안해.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강민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고통과 실망의 혼합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수년간 친구였어. 이 회사를 함께 세웠지. 어떻게 너가... 바로 그 때문이야. 준호가 끼어들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너와 소연에 관한 것이 되었어. 나는 소외된 것 같았어. 모두를 놀라게 하며 소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분을 이해해요. 소외감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녀는 방을 둘러싼 제스처를 취했고 그것은 파티, 그들이 만들어낸 삶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충분히 큰 거예요. 그녀의 말은 준호의 원망의 갑옷을 뚫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소연을 위협이나 욕망의 대상이 아닌 자신만의 투쟁과 극복의 이야기를 가진 실제 인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김철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미안해, 소연아.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난 몰랐어.
소연은 그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철수 씨.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질러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예요. 이 말은 온 방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가능성의 느낌이 채웠습니다. 강민수는 항상 리더였기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볼 것이 많고 할 이야기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민준이의 생일이에요. 어려운 대화는 내일로 미루고 우리 아들을 축하하는 건 어떨까요? 방 안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케이크를 가지러 갔고 강민수는 민준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서서히 파티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소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강민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기적, 민준을 보았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 준호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김철수도 보았는데 그는 그녀의 과거의 상기이자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이것이 이제 그녀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복잡함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실제였고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촛불을 끄는 동안 강민수의 도움을 받아 소연은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직함으로 매일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대화들이 있을 것이고 신뢰를 재건해야 하며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소연은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단순히 소연과 강민수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정직, 그리고 연민이 어떻게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웃음소리와 대화가 공기를 채우는 가운데 소연은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고 그 장은 가능성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준을 팔에 안고 강민수가 옆에 있는 채로 소연은 미래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정한 사랑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도전적이며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하고 강하며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